부산 해안가 아파트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분양가 1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억 최고급 빌라 부산에 성공할까? 지금 이제 최초로 지방에서는 100억 이상의 분양가를 가진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가 이제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테라스가 있는 쪽 있죠. 테라스는 이미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완판이 돼버렸고 아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되고 나면 그리고 완공이 될 때쯤이면 거의 대부분이 완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제 빌라가 먼저 분양을 100억대 분양을 했는데 자 앞으로도 아파트 중에서도 저는 부산 아파트에서도 앞으로 100억짜리 아파트 시대는 열릴 것이다. 서울에는 아파트도 100억이 많죠. 원밸리도 최근에 100억 이상 찍었고 일부 29가구 미만의 지금 뭐 그런 소규모 가구들에 있어서는 100억대가 종종 있었지만 자 그래서 서울도 100억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 한강변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 자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이됩니까? 이제 부산으로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됩니다.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이제는 아파트도 일부의 부산 아파트도 해안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100억에 분양을 하거나 100억을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100억, 해운대 따라 리치벨트가 조성된다. 결국에는 무엇이란 얘기죠? 해변을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양극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양극화는 매우 치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굉장히 아주 더디죠. 네, 더디입니다. 굉장히 서울이나 이런 쪽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격으로 보면요. 이 이유가 있죠. 부산 사람들은 의외로 조망에 대한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한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의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주택의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지에 대한 양극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월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양극화 나타나죠.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전월세 당연히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이게 높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요인들 양극화는 종류가 여러 가지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된다면 분양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분양시장. 결국에는 이 분양가를 좌우하는 거죠. 이 양극화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시장 양극화. 그러니까 이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일대의 수요층들을 어떤 사람들인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양극화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양극화의 정도를 뒤엎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주택의 양극화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분양의 양극화는 이게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권, 뭐 서초, 반포, 뭐 이쪽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한남권 그리고 성동구, 성수 쪽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이제는 해안 쪽으로 해서 부산도 결국에는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들을 보니까 이제 100억짜리 아파트 이제 속속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부산도. 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런 10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분양시장은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한 편은 서울이고 두 부류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부산입니다. 여기서만 100억짜리 아파트 나타납니다. 그 위에 수도권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뭐 세종, 뭐 대구, 대전, 광주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태생적인 문제가 있죠. 구조적인 문제다. 어떤 구조적 이유 때문이냐? 서울은 한강변이라는 것들의 어떤 구조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고 부산은 해안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집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망이죠, 조망. 자, 이 부분이 바로 조망이란 것이다. 그래, 조망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 곳들은 자,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망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 곳들이 있지만 입지라든가 그리고 인프라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이 매치되는 조망을 갖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서울과 부산으로 압축을 해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프라는 언제든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정성과 희소성을 결정하는 조망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는 한강변이고 지금 이제 해안 쪽으로는 이제 전이해가 되고 시작한 거죠. 부산 쪽.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무슨 뭐 갤러리존에 온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행 쪽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트렌드가 자꾸 바뀝니다. 고급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거고 뭐 그 수요층들이 맞는 입지가 있을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급 아파트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자재를 바꾼다든가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트렌드를 계속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입지가 사실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망에 대한 우리가 지금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거기서 무엇이 따라줘야 됩니까? 네. 뭐 구조적인, 구조란 것도 있겠죠. 스트럭처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재. 뭐 이런 부분도 되겠죠. 고급 자재. 그 다음에 마감재.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고 한다면 마감재. 그 다음에, 지금, 부대시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생활을 봅니다, 사생활.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이다? 네, 외부에서 아파트가 보이면 안 됩니다. 사생활 보호죠.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기본적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고급 자재라든가 좋은 구조, 그리고 마감재,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에서튼 업하우스도 지금 이제 100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분양가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뭐,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 인근에, 네, 뭐 마찬가지죠. 이 아파트를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지 칼룸입니다. 상지 칼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하우스도 지금 100억짜리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조망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차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에서 4대 정도, 슈퍼카 정도, 3, 4대 정도를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시설도. 고급차, 슈퍼카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파우더룸, 드레스룸도 마찬가지죠. 마스터룸, 욕실, 마찬가지로 좋은 자재들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니즈에 맞춰져야 된다.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마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전 이런 것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바꾸면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양을 할 때는 당장 눈으로 보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소유주들만의 일부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는 아직까지 분양가 100억이 없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에서도 이제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충분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0년 정도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10년 후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다.
자, 이 파동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의 80%까지는 부산에 있는 해안 아파트가 지금 메꿀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핑계거리를 찾아야겠죠.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핑계. 그래서 항상 이 사이클이란 거는 부동산이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별표 꼭지가 쳤을 때 어떤 이유, 뭔가가 어떤 이유가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핑계를 만든다는 것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핑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핑계. 이 핑계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맞춰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지금 부산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열릴 박람회, 지금 박람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뭡니까? 뭐죠?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엑스포죠. 지금 기억이 안 났네요. 이제 기억나네요. 엑스포에서 지금 결정이 되면서 아마 이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법칙들은 이 구조란과 시간의 개념들은 절대로 비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뭔가를 핑계를 만들어서 만든다. 결국 10년 후에는 저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도 결국에는 뭐 물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100억짜리 분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는 광안대교 조망권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안, 광안리하고 해운대 이 조망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륙 쪽에는 사실 뭐 슈퍼카라든가 그리고 고급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니즈를 갖추는 곳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내륙 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중요한 조망이라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 중에서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크냐? 저는 이 두 군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한 세 군데 정도. 일단 뭐 의 대형 평수 정도는 저는 제가 볼 때는 10년 후 정도가 된다면은 분양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정도는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일부 대형 평수, 평수 정도는 100억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망권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으로 따진다면은 정도 되겠죠. 은 지금 현재 준주거지 지금 종상향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 이게 아마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종상향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지금 용적률을 상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100억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전세대가 바다 조망 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는 100억짜리 정도. 일단은 후보군으로 따진다면은 대형 평수, 그다음에 정도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보시면은 이제 광안역이라고 있습니다. 요 역. 광안 7구역이 아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향. 여기는 광안 7구역. 7구역은 지금 여기서 재개발 안 됩니다. 7구역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율 90%를 받아야 되고, 노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 접도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준주거지가 올해 말로 마무리되면,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도에서는 아마 100억짜리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10년 후 정도가 보게 된다면은, 뭐 이런 구역들이 앞으로 한 정도 한 7, 8년, 빨라도 7, 8년이고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분양가 100억 이상 혹은 시세가 100억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금 고급 빌라 중심으로 해서 설과 마찬가지로 먼저 고급 빌라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망의 특수성을 가진 곳들, 이런 해안가들, 그리고 일부의 이런 광안대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산은 반드시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파동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한 99%라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나타나는 부산 아파트의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